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다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1.0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증시가 1%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큰 조정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미증시와 어떻게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어제처럼 좀 다른 양상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13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정은, 푸틴 13일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만난다. 무기 빅딜 임박.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회담이 13일에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실세를 대동해서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13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을 하는데 북한의 재래식 무기하고 러시아의 군사 정찰 위성 기술 등을 주고받는 무기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북한과 군사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고 하고 연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날 계획도 밝히면서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셀트리온 2세 서진석 공식 석상 첫 등장, 데뷔전 치렀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진단지표와 질병관리 알고리즘을 발굴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인텔리전스 뱅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고 AI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적은 비용으로 기존에 없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 기업 공개 IPO를 추진 중인 다양한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나왔는데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챗 GPT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마음을 읽는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했고 내년 CES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국내 1위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IGA웍스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면서 4,300만 명의 모바일 앱 사용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HLB 회장도 발표 무대에 올랐는데 리보세라닙 임상 3상에서 1, 2차 유효성 지표를 모두 완벽하게 달성했다면서 지난 8월 미국 FDA 완제품 생산 공장 실사도 완료했고 내년 5월 안에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은 HLB가 2008년부터 개발해온 간암 1차 치료제인데 지난 5월에 FDA 신약 허가 신청서를 냈고 2027년까지 세계 간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 50%, 2029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 모바일 메모리값 20% 인상.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형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해서 공급량도 줄어들었고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도 감소가 되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 우위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 난임치료 스타트업에 돈 몰린다. 삼성, 구글도 러브콜. 세계적으로 난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스타트업 컴업스타즈라는 그 유망 스타트업 발굴하는 선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기업이 난자 스타트업인 삼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삼신이라는 회사는 난자를 냉동하기 전에 난자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난소나이 자가 검사 키트를 개발한 회사라고 하고 또 주목을 받은 회사 중에 정자 스타트업인 그리니시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정자의 운동성, 생존율, 수정 능력을 높이는 정자 보조 윤활제를 개발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난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 난임 치료 시장 규모는 약 7조 7천억 원이라고 하고 중국은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불임 난임 시술 건수가 2019년 13만 건에서 2022년 17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력 공급 숨통 10년 걸린 송전선 선로 준공. 한국전력에서 고덕에서 서안성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많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이 합의를 좀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공사 비용을 3,900원을 부담을 하면서 완공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 2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3에서 6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송전 선로가 없었으면 전력난 때문에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공장까지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친환경 로봇 빅데이터 IPO 기회삼아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 올해 하반기에 기업 공개 시장에서는 친환경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보유 기업들이 달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주인공은 친환경 기업인 SK 에코플랜트와 국내 1위
1위 협동로봇 개발사인 두산로보틱스, 국내 1위 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인데요. 모두 조단위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하고 하반기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미국의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여러 관련 친환경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수처리, 매립, 소각 등 친환경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 공급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으로 인건비가 높은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IGA웍스는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형 고객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최초로 소비자 광고 반응 데이터, TV 시청 데이터, 이커머스 구매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 마케팅 광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차전지 떠받치는 소부장 기업 코스닥 입성한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코스닥 시장 입성을 준비 중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또 발표를 했는데, 민테크라는 회사는 배터리 상태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또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각종 물질과 소재,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장비를 생산하는 제일 MNS라는 회사도 있었고, 2차전지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절삭, 노칭 장비와 적층, 스태킹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우원 기술도 주목을 받는 예비 상장 기업입니다. 또 모빌리티 관련 기업도 주목을 받았는데, 드림에이스라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및 스마트 차량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IT 혁신 3총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도하겠다.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들이 또 발표가 있었는데,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의 대표는 3.3이라는 그 세금 신고 환급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벌써 1,6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세무 시장에서 소상공인 영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개인 세무 시장은 시장 규모가 900억 원 정도인 반면에 개인 사업자 시장은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 컨텐츠 플랫폼인 데이원 컴퍼니는 해외 시장 공략 의지를 나타냈는데, 이런 교육 컨텐츠는 국내외 상관없이 동일한 컨텐츠를 쓸 수가 있어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이노그리드는 B2B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행동주의 대표주자 대주주 상속세 25%까지 낮춰야 주가 오른다. 행동주의 세션에서 이 회사 대표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이 낙후된 지배구조에 있다고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강성부 대표는 기업에서 이제 자녀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를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면 25% 자본 이득세만 물면 돼서 상속세 60%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런 제도가 한국 기업의 주가 저평가로 이어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이창환 대표는 상속세율과 배당 소득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세금 책정은 시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주가를 높일 이유가 없고 낮출 요인이 너무 크고, 배당 소득세율도 부담이다 보니까 주가를 부양하거나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친화 정책을 펼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스마트팜 불닭볶음면 사우디에 5천만 달러 수출. 정부가 제2 중동붐을 목표로 삼아서 셔틀 경제 협력단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한 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약 660억 원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을 8건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전문 기업인 우둠지팜이 2건의 MOU를 맺고 스마트팜 분야에서만 총 6건을 체결을 했다고 하고, 삼양식품 등 농식품 기업들도 2건의 MOU 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기업 매출 3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 2분기 기업들의 매출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한 결과인데, 전년 동기보다 4.3%가 줄어들었고, 특히 석유화학과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월가 황제의 경고. 미국 경제 호황 오래 못 간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간 체이스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대출 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이 고갈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양적 긴축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각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초과 저축이 이번 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유럽 태양광 업계 줄파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일부 기업들이 줄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값싼 중국산 모듈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면서 판매 가격이 폭락하고 재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를 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이 유입을 했는데, 태양광 모듈 가격이 평균 25%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하고, 현재
EU 태양광 수입량의 4분의 3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벤츠와 미래차 밀착. 이번엔 신기술 차 패널 공급. 이 패널이 이번에 출시된 벤츠 E클래스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인데 시야각 제어 기술인 SPM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패널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조수석에 있는 이 화면에서 탑승객이 게임이나 영화를 즐겨도 운전자가 조수석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서 하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또 4년 안에 이 차량용 OLED 크기를 50인치까지 키워서 이 대형화 추세를 이끌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고,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기준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51.7%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 그 2위가 삼성 디스플레이 41.2%, 이렇게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BOE가 7.1%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차체 통째로 찍어내 현대차 테슬라 생산 방식 도입.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본뜬 하이퍼캐스팅을 2026년부터 양산에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 번에 수천 톤의 힘을 가해서 특수 알루미늄 소재의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인데, 테슬라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테슬라는 이 방법으로 생산 속도도 대폭 높이고 비용도 30%가량 절감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박셀바이오 간암 치료제 말기 환자의 효과.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진행성 간암 치료제 임상 2A상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널리 치료에 쓰이는 방법과 박셀바이오가 개발한 NK 세포 치료제를 병용 요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거나 크기가 줄어든 환자 비율을 나타내는 질병 통제율에서 10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내년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